아차산이다. 맞아요. 여기가 바로 아차산이에요.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 광진구, 중랑구의 경계에 있는 아차산은 삼국시대 군사 요충지로 고구려 보루 21개를 비롯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된 곳이에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이죠. 아, 게다가 이렇게 전망도 멋지고 찾아오기 쉬우니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곳 아차산에는 망우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망우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왕이 동구릉에 자신의 묘자리를 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쉬어가며 명당인 동구릉을 보고 근심을 잊었다고 해서 망우라고 불린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1963년까지 구리에 속해 있던 이곳 망우묘역은 행정 개편을 통해 서울로 편입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망우묘역에는 훌륭한 위인들이 잠들어 계신답니다. 그럼 우리 고장에 어떤 분이 잠들어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선생님. 수지는 연보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연보비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 그리고 시, 소설, 노래 등 유명한 문학작품을 남긴 저명인사의 업적과 생애를 기록한 비석이에요. 망우공원에는 애국지사와 저명인사의 묘 15기를 포함해 총 2만여 기의 묘가 있는데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연보비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아, 연보비를 살펴보면 위인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제 위인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은 지석영 선생님의 묘입니다. 지석영 선생님은 천연두라는 병의 치료약을 개발한 의학자이자 교육자이십니다. 천연두가 뭐예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천연두는 저 옛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얼굴에 공보 자국을 남기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지석영 선생님은 의학을 열심히 공부해 천연두 예방주사를 널리 보급시키셨죠. 또 한글에도 큰 관심을 갖고 손 한글책을 편찬하시기도 했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소아과 병원을 열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힘쓰시다가 81세의 나이로 이곳 망우묘역에 묻히셨어요. 아, 지석영 선생님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이곳은 안창호 선생님의 묘가 있었던 곳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산공원에 이장되어 현재는 표지성만 남아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빼앗으려 전쟁을 일삼는 것을 보고 학문을 배우고 익혀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어요. 청년이 된 안창호 선생님은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를 만드셨죠. 인재 양성과 민족 운동을 위해 힘쓰시다가 감옥에 갇히신 안창호 선생님은 옥중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용기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와, 안창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애국자셨네요. 그래요. 하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병이 깊어져 독립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슬픈 일이네요. 네, 어린이날 노래잖아요. 이곳이 바로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의 묘예요. 방정환 선생님은 여러분같이 개구쟁이로 자랐어요.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자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로 결심하셨죠.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어린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에서 아동심리학과 문학을 공부하셨어요. 그 후 우리나라 최초의 동화책과 잡지를 출판하고 색동회라는 어린이를 위한 단체도 만드셨어요. 선생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과로로 돌아가셔서 망우묘역에 잠드셨어요.
그래. 우리도 어린이날을 신나게 즐기기만 할 게 아니라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 나라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어요. 이곳은 한용운 선생님의 묘예요. 한용운 선생님은 승려이자 독립지사 그리고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팔만대장경을 모두 읽고 난 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불교대전을 편찬해 불교개혁운동에 힘쓰기도 하셨죠. 게다가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을 대표해 독립선언서를 읽으셨어요. 와, 당시엔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요. 그래요. 독립만사를 외치다 붙잡히는 등 일제 강력하게 항거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셨어요. 선생님은 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시로 표현하신 분으로 유명하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는 빼앗긴 땅과 민족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담으셨어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시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님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다시 찾고 싶다는 의지와 희망과도 연결되죠. 하지만 한용운 선생님은 그렇게 바라던 독립을 끝내 보지 못하고 1944년 66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곳은 이중섭 선생님 묘예요. 이중섭 선생님은 소 그림을 즐겨 그린 화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소요? 그래요. 이 그림에서 소의 기분이 어때 보이나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해요. 소를 유난히 좋아했던 이중섭 선생님은 소를 통해 암울했던 당시 우리 민족의 슬픈 감정과 강한 정신을 표현했어요. 한국 전쟁 때 고향을 떠난 이중섭 선생님은 가족과 함께 부산에 머무르며 은지화를 그리게 됩니다. 은지화가 뭐예요? 은지화는 담배를 쌌던 은박지 위에 날카로운 못으로 그림을 그린 후 물감으로 전체를 칠한 뒤 그 칠이 마르기 전에 닦아내는 그림을 말해요. 왜 은지화를 그리셨죠?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림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중섭 선생님은 매우 가난해서 재료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활이 어려워진 아내와 두 아이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중섭 선생님은 홀로 남아 더욱더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지화 그림은 왠지 밝아 보여요. 이중섭 선생님은 은지화를 통해서 현실은 암울하지만 순수한 존재인 어린이와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여 밝은 희망을 동심으로 표현하셨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간염에 걸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매우 낮아서 정신병으로 오해받고 정신병원에 갇히셨죠. 아, 참 슬픈 과거네요. 결국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선생님은 숨을 거두게 되어 이곳 망우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어요. 현재 뉴욕에 있는 유명한 현대미술관에 이중섭 선생님의 작품이 소장되어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어요. 이중섭 선생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셨네요. 그래요. 이중섭 선생님은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훌륭한 화가시랍니다. 저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저분들은 구리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위원들이세요. 지금 탁본을 뜨고 계시네요. 탁본이란 돌이나 나무, 금속 등에 새긴 글이나 그림을 종이에 그대로 떠내는 것을 의미해요. 탁본은 왜 하는 거죠? 탁본은 인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탁본으로 문장이나 그림을 연구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훼손에 대비해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어요. 문화원은 뭐 하는 곳인가요?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어가행렬, 구리시민 100일장, 민속예술제 등 중요한 행사도 하고 가야금, 장구 등 전통악기와 드럼, 기타도 배울 수 있어요. 동그릉, 아차산 같은 내고장 체험 수업도 할 수 있고 다도, 배례, 성교육 등 예절 교육도 받을 수 있잖아요. 문화원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 외에도 망우묘역에는 어떤 위인들이 계실까요?
시인 박인환과 서병호, 유상규, 오세창, 김정규님 등이 계시답니다. 망우묘역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참 많은 사실을 알았어요. 천연두 백신을 만드신 지석영 선생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안창호, 한용운 선생님,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 한국 근대미술의 큰 획을 그으신 이중섭 선생님. 이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수지가 오늘 많은 것을 느낀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망우묘역에 직접 올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역사적인 위인들을 만나보세요.